네, 소리 들리나요? 네, 저는 이어폰 켰어요. 네, 잠시만요.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 목소리 잘 들리시면 여기 좀 동그라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오늘 학교협동조합 전문 강사 양성가정 학교협동조합 설립 과정에 대한 웹이나 웹 세미나를 같이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마 얼굴 많이들 읽으실 것 같습니다. 강지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금 저희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학교협동 설립 과정에 대해서 같이 한번 궁금한 부분들 좀 질의응답으로 같이 진행을 볼 텐데요. 먼저 시작하기 전에 잠깐 지역별로 좀 출석 체크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지역을 말씀드리면 한번 손을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울에서 혹시 지금 다들 오신 분들 한번 손 한번.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서울에서 저희 한 8, 9분 정도 이렇게 참가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산 한 4분 정도 이렇게 오셨는데요. 네, 부산, 감사합니다. 자, 대구에서 오신 분들, 네, 한 3분 정도 지금 오셨습니다. 그리고 인천, 네, 인천에서 지금 한 4분, 5분 이렇게 오셨고요. 다음으로 광주에서 한 지금 4분 정도 이렇게 오셨습니다. 다음으로 대전에서 한 4분 정도. 네. 네. 그리고 지금 울산에서 2분 정도 오셨고요. 세종에서 3분. 세종 오셨나요? 업무 중이라고 그랬어요. 세종에서는 업무 중이시고요. 네. 경기도 지금 한 6분 정도 오셨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강원도 한 6분 정도. 강원도.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충북에서 지금 1분 지금 오셨고요. 다음 충남에서 지금 2분 정도.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전북에서 지금 1분 오셨고요. 전남에서 3분. 그리고 경북에서 3분 정도 오셨습니다. 그리고 경남 3분. 네, 반갑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주에서 1분 오셨고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렇게 거의 사실 업무 시간이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분들 참석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잠깐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실시간 온라인 이 웨비나는 총 3회를 진행합니다. 오늘 그 첫 번째고요. 오늘은 학교협동조합 설립과 관련돼서 좀 실질적인 고민과 어려움들, 좀 궁금한 부분들을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는 그런 시간으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특히 오늘은 사실 저는 전체적인 좀 진행 부분인 거고 여러분들이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실 분이 지금 저와 함께 옆에 이렇게 계십니다. 우리 장희수 우리 센서장님 와주셨는데요. 우리 박수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장희수 센서장님 잠깐 좀 소개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전국학교 사회적협동조합 연합회 상임이사 맡고 있는 장희수입니다. 현재는 서울 학교협동조합 지원센터에서 센터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설립이나 운영 그리고 여러 학교협동조합에 대한 컨설팅을 하고 있어서 혹시 궁금한 게 있으면 제가 도움이 될까 하고 오늘 이 자리에 왔으니까 궁금한 거 있으면 마음껏 질문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선생님. 사실 아마 온라인으로만 이렇게 강의만 듣고는 또 어려운 부분, 궁금한 부분들을 많이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간지러운 부분들을 좀 오늘 해소하기 위해서 이런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저희가 어떻게 진행을 할 거냐면요. 보시는 것처럼 총 3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설립과 관련된 Q&A가 한 15분 정도 첫 번째 주제로 같이 이야기를 나눌 거고요. 그래서 설립과 관련돼서 궁금한 부분들을 채팅창에 이렇게 쳐주시면 저희가 특히 우리 장인수 센터장님께서 좀 실질적인 부분 이야기를 해주실 예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행정과 관련돼서 궁금한 부분들의 Q&A 시간에는 또 그 시간에 또 이야기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사례와 관련된 그런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부터 우리가 설립과 관련된 그런 Q&A를 잠시 받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요. 채팅창에서 지금부터 좀 설립과 관련된 질의응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궁금한 부분들 작성하시면서 또 어떤 부분을 작성할까 고민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지금 제가 좀 미리 좀 준비한 좀 질문들을 가지고 먼저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우선 그 센터장님 설립을 할 때 기관 사무실이 반드시 좀 있어야 될까요? 사실 저희가 학교협동조합이잖아요. 그래서 학교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학교가 저희 같은 경우는 다른 그 일반 협동조합하고 다르게 학교를 주소로 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어요. 다만 저희가 인가 받을 때는 그 학교 주소를 쓰면 되는데 만약에 인가를 받은 후에 그 임대차 계약이 안 돼 있으면 사업자 등록증 받을 때는 좀 문제가 있으니까 학교랑 상의해서 미리 그 임대차 계약을 맺는 걸 기본으로 해야 됩니다. 네, 임대차 계약이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네, 이제 확보를 좀 권장을 네. 해 주신다라는 부분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사회적 협동조합 설립 시 출자금의 규모에 제한이 있을까요? 출자금의 제한은 없습니다. 없다. 다만 조합원 1인이 출자 비용이 전체의 30%를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학교협동조합의 경우 학생과 성인 조합원의 그 일자의 금액을 다르게 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어요. 근데 그거는 법적으로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일자를 만약에 학생이 1,000원으로 하고 어른은 한 10,000원으로 했다 그러면 그러지 마시고 일자의 금액은 1,000원으로 하시고 성인은 10자를 사는 거를 기본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우리 이런 부분에서 초기에 좀 궁금해하신 분들이 계세요. 발기인, 설립 동의자, 그리고 조합원. 뭔가 비슷하면서도 맞아요. 좀 헷갈리는 것들이 있는데, 어렵죠. 예, 네. 그래서 좀 그런 구분, 발기인과 설립 동의자와 조합원의 차이나 의미가 무엇인지 네. 네, 좀 궁금합니다. 발기인은 처음에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고 필요가 있어서 우리가 학교협동조합을 만들어야겠다 하고 모인 5명 이상의 사람들을 그리고 그 사람들이 모여서 정관을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네. 그리고 정관에 기명 날인을 한 자들을 발기인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설립 동의자는 창립 총회 때까지 전까지 저는 이 설립하는 거에 동의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조합으로 들어오겠다는 약속을 하고 들어오는 사람을 설립 동의자라고 보고요. 이 발기인이나 설립 동의자가 출자금을 내면 등기 이후에는 모두가 조합원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결국에는 이제 그런 구체적인 의미들이 이제 소속에 대한 네. 그런 부분에 좀 차이가 좀 있는 것 같네요. 네,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 최근에 네. 울산 교육청에서 최근에
그 누구시죠? 울산 김은경 교육청의 김은경 우리님 혹시 김은경님 지금 계신가요? 여기? 네네. 네, 반갑습니다. 네, 김은경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지금 아마 여기 계신 지역계 중에 제일 따끈따끈하게 지금 설립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10월 22일 날 네, 저희 울산 동천구 학교협동조합이 설립 인가를 받았고요. 네, 네, 최근에 이게 설립 등기 한 일주일 전에 설립 등기가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네. 12월 한 22일이나 28일을 매점 개소를 목표로 지금 준비 중입니다. 야, 한 달 정도 뒤에. 네, 근데 다시 또 코로나가 또 좀 심해져서 그쵸. 응. 예, 조금 또 걱정이 되기는 하네요. 지금 이렇게 설립하는 과정 중이신데 하시면서 좀 어려운 부분, 궁금한 부분 있으시다면 좀 어떤 게 있으실까요? 이제 저는 이제 교육청에서 지원을 하는 입장이고, 실제 네. 이제 고생을 하신 거는 학교의 그 담당 선생님과 이사장님하고 이사님들이 고생을 많이 하셨고요. 그 설립하는 중간중간에 뭐 서류상의 문제라든가 이런 어려움 때문에 좀 많이 힘들어 하셨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아, 이게 참 설립도 중요한데 이게 또 조합원들 간에 이런 부분들도 참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혹시 그런 어려움은 없으셨어요? 예, 저희들은 이제 뭐 조합원들 간의 어려움이나 이것보다는 이제 뭐 창립 통해하고 설립 인가 서류가 조금 잘못돼가지고 2월에 설립 인가 신청을 했다가 다시 창립 총회를 한 번 더 했고요. 그리고 한 7월경에 설립 인가 신청을 다시 했는데 또 생각보다 교육부에서 그러니까 인가하는 그 기간이 아주 너무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조금 또 코로나가 조금 담담해졌을 때고 시기를 좀 놓쳤고 이제 다시 이제 설립인가 나오고 나서 이제 좀 준비하는 과정이었는데 지금 또 코로나 때문에 또 조금 이제 또 주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네. 혹시 뭐 하시면서 좀 궁금한 부분, 우리 또 장인수 센터장님께 설립 관련돼서 궁금한 부분이나 좀 그런 부분들이 있으실까요? 저는 이제 중간중간에 또 뭐 어려운 거 있으면 또 장희수 선생님한테 연락드려서 여쭤봤고요. 실제 음, 저는 이제 학교에서 실제 하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좀 자세한 내용이나 중간중간의 과정들은 사실 제가 잘 모르고 있고요. 이제 음, 학교에서 하셨던 분들이 조금 이제 어렵거나 궁금했던 점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이번에 여기 좀 신청을 안 하셔가지고 네, 네, 잘 또 이렇게 또 전달해 주셔야 될 네네. 그런 어려웠던 어, 점은 네. 지원하면서 어려운 점은 없으세요? 이제 지원 센터의 지원하면서 역할로서. 어려운 네. 점은 이제 울산 같은 경우는 학교 병답이 처음이고요. 저도 작년에 담당 업무를 맡으면서 울산에서도 학교 병답 담당 업무가 교육청에서 처음이고 했기 때문에 예, 일단은 이제 다른 교육청에 이런 게 있더라. 이렇게 음, 하고 있더라. 뭐 이야기만 듣고 직접 경험해보지 않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하나씩 배워가면서 했던 거 그런 부분이 조금 어려웠고요. 지금도 일단 머릿속에 뭐 그려져 있기는 한데 이제 네. 실제 설립하고 운영되는 거를 또 직접 제가 경험해 보지 않았고 설립하는 과정에 제가 중간중간에 뭐 학교에서 연락이 오면 도움을 드리고 하긴 했지만은 실제 경험이 좀 없고 하다 보니까 늘 새롭게 부딪히는 문제들은 그때그때 해결하면서 이제 뭐 이렇게 나가고 준비를 해왔던 것 같습니다. 네, 아이고, 예, 힘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은경님처럼 설립에 대해서는 참 자료들이, 절차들이 많이 있고, 하지만 또 실질적으로 설립은 좀 다른 것 같은데, 잠깐 저희 자료 좀 볼까요? 보면서 저희도 안 그래도 한번 요 이야기 한번 좀 같이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게 사실 기본적인 네. 저희가 아마 알고 있는 이제 설립 절차인데 이 부분이 또 실질적으로 이 설립하는 과정에서는 조금은 좀 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센터장님? 저 같은 경우 이렇게 경험을 해본 결과로는
발기인 모집하는 거는 똑같아요. 그리고 정관 작성도 같이 하면 좋겠는데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1번하고 4번이 붙었으면 좋겠어요. 1번과 4번이요? 네, 왜냐하면 설립동의자가 정관이 작성이 되고 사업계획서가 작성이 된 후에 들어오다 보니까 조합원이 나중에 됐을 때도 어떻게 정관이 만들어졌는지 어떤 사업을 하고 우리가 계획했었는지를 잘 이해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1번과 4번이 같이 붙어서 되도록이면 같이 정관이나 사업계획서를 작성할 때 참여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네. 그리고 창립총회가 개최되고 창립총회 개최될 때 설립인가 신청을 하잖아요. 근데 물론 서류는 창립총회 전에 어느 정도는 다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창립총회를 하셔야지 설립인가 서류를 바로 내고 우리가 말하는 60일 안에 인가가 나오게 할 수 있는데 이때 인가는 60일이라는 단어는 그 주말을 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신경 써서 계획을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 현장 실사는 필요할 때만 나오고 있어요. 이제는 전에는 학교로 무조건 실사가 나왔었는데 지금은 현장 실사는 그 관계 기관에 가서 그 서류 심사 정도만 받는 그 정도만 지금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설립인가 발부는 신청 후 60일 이내에 되게 돼 있는데 이번에 협동조합 기본법이 조금 개정되면서 인가 간주제라는 게 생겼어요. 60일이 넘으면 인가로 본다라는 게 생겨서 10월 1일부터 시행 중인데 아직 교육부에서는 그게 적용은 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9번의 설립 사무 인수 인계 부분에서 발기인이 이사장한테 인계를 하잖아요. 사실은 요때부터가 문제인 것 같아요. 요때 발기인이 아니었던 이사장이 사무 인계를 받다 보니까 내용을 이해를 못하는 상황에서 이사장이 돼버리면 그 다음부터 출자금 납입, 법인 설립 등기 신청, 등기 신청 전에 의사로 공증 받으셔야 되잖아요. 그 사무 업무가 생각보다는 되게 커요.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이 그 사무 업무를 물론 그 인가 서류 신청이나 창립총회를 개최하거나 그런 부분에도 신경을 써야 되지만 9번부터가 본격적으로 진짜로 이사장들이 필요한 사항이니까 그때 지원이 된다면 법인 설립 등기 신청하고 사업 등록을 완성하는데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인 이제 설립 절차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해보니 네. 또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또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 페이지 좀 보여주시면. 네. 그래서 제가 해본 결과는 매점을 만약에 학교 가게를 구성했다면 발기인을 모집을 하잖아요. 3월을 기준으로 할게요. 그러면 협동조합 설립에 대한 필요성을 공유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설립 동의자를 모집하게 돼요. 그걸 다 3월에 같이 하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어느 정도 사람이 모였다 생각이 들면 그때 정관 작성이나 사업 계획서 세부 논의를 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협동조합을 이렇게 하는데 같이 동시에 협동조합 홍보도 같이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다른 사람들이 저기서 만드는 것이 협동조합이라는 걸 만들고 있구나라는 걸 다른 사람들한테 알려야 돼요. 학교 구성원들한테. 그 다음에 5월이 되면 창립총회를 3월부터 준비해서 2개월 안에 창립총회를 하고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면 천천히 교육하면서 공부도 하고 그러면서 하면 좋을 텐데 너무 빠르지 않느냐 하고 말할 수 있지만 60일 정도 공부하고 그러다 보면 60일이 넘어가면 지루해서 그 다음에 안 만들어져요. 그리고 학생들도 5월 지나고 나면 방학 되고 그러면 그쵸. 학년이 또 바뀔 거잖아요. 그래서 2학기 되면 바쁘니까 바짝 서둘러서 창립총회는 빨리 하시고 인가 서류 보내시고 나면 인가 서류 보내고 나서도 2개월 정도 걸리니까요. 그래서 6월에 다시 협동조합 홍보를 하시고 그 인가 서류 보내는 그 지점에서 교육을 그때 하시면 돼요. 설립 동의자 교육이나 아니면 홍보 교육이나 그런 걸 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매점 이름 공모하시고 인가 서류 받으시고 그다음에 의사로 공증 그리고 등기 사업자 등록증 개소식 그렇게 해서 그때부터는 사업을 할 수 있으니까 그다음에 사업자 등록증이 있으면 통장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통장 만드는 것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니까
그것까지 하면 학교 협동조합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네, 이게 또 실질적으로 월별로 또 이야기를 해주시니까 상당히 상당히 와닿네요. 네. 지금 저희가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 중에 이렇게 질문이 올라오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로 질문들을 좀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이민아님 여기 지금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매점 운영을 위해 매점 인테리어나 초기 자본 같은 것을 협동조합 조합원이 어떻게 마련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센터장님. 어느 지역이죠? 박? 네, 이민아님 지역이 지금 어디세요? 이민아님께서 지역이 춘천. 춘천. 네, 춘천. 지금 각 교육청마다 시도교육청에 시설 지원금에 대한 게 어느 정도 나가 있어요. 그래서 한 해에 뭐 아주 많이 생기질 않으니까 기본적으로 한 1,000만 원? 아니면 많은 데는 1,500만 원 정도 교육청에서 지원을 하고 있으니까 기본적인 거는 학교의 시설을 이용하기 때문에 교실을 뭐 아주 막 바꾸지 않은 이상은 그 정도의 돈이면 시작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초기 자본은 그런 식으로 우선은 작년부터 시작해서 올해까지는 지원이 되고 있어요. 그 내년까지는 최소한 지원될 것 같으니까 그 부분을 알아보시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민아님 이어서 또 질문을 주셨어요. 학교에 지원하는 건데 협동조합에 지원하는 금액은 아니지 않나요? 학교에 지원하는 건데 협동조합으로 통장으로 직접 돈이 들어가진 않지만 학교에 지원금이 갈 때 거기에 사용하는 그 출처를 학교 협동조합 설립에 쓰게 돼 있어요. 그러면 거기 설립에 필요한 거는 기자재나 그 설립의 인테리어나 그런 거는 다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추가 질문이신 것 같아요. 실제 학교 협동조합에서 받은 질문이라고 하십니다. 학교에 실습비나 자재가 투입되어 생산된 물품은 임의로 불출, 판매할 수가 없다. 네. 이 생산물을 학교 협동조합이 인수 판매하는 사례가 있는지, 인수 판매하는 사례가 있는지 혹은 있다면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있습니다. 있으세요? 네. 그러니까 그 도자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경기도 같은 경우 도자 예술고등학교인가요? 그 도자 예술고등학교 사협에서는 학교에서 실습비가 나온 거를 학생들이 그걸 이용해서 도자기를 만들고 그걸 판매를 하고 그런 과정에서 학교에다가 일정 금액을 주고 그 재료비에 대한 거를 지불을 합니다. 그리고 그 물건을 판매하고 그걸 다시 협동조합에서 판매한다든가 또 특수학교 같은 경우는 학부모회랑 협동조합이랑 학교랑 3주체가 MOU를 맺어서 학생들이 만든 거를 기부하는 형태로 협동조합에 주고 협동조합은 그걸 판매를 해서 협동조합에서 나온 수익은 다시 학교의 발전기금으로 지원을 하는 형태로 재료비를 다시 지원하는 거죠. 그래서 선순환이 되는 구조를 만들기도 합니다. 이게 학교 목소리가 잘 안 들리는데. 이게 지금 잘 들립니다. 네. 오디오가 꺼져 있어갖고 지금 이렇게 보면 이제 결국에 이제 학교들도 이제 지역마다 어떤 케이스가 사례들이 있어야지 또 뭔가 실행되는데 좀 수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사례에 대한 부분들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보니까 김은경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학교 협동조합을 위해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을 학교로 보내지 않고 협동조합 법인이 민간단체라 바로 보낼 수 있는 방법은 현재 없는 것으로 아는데 혹시 제가 알지 못하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없고요. 단호박이시네요. 네, 만약에 원하신다면 학교협동조합이 정관에 표준정부 58-2가 만약 지정 기부금 단체 신청이 가능하다면 지정 기부금 단체 신청을 해서 기부금을 받을 수 있다면 교육청에서 직접 들어가는 건 안 돼도 그 외에 뭐 농협이나 그런 데서 지원금이 들어왔을 수 있잖아요. 기부금 같은 걸 줄 수 있어서 그때 그거는 학교협동조합으로 직접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교육청에서 나가는 모든 돈은 학교로만 들어갈 수 있고 학교에다가 줄 때 학교 협동조합의 설립이나 운영에 쓰는 용도로만 선생님들이 기입을 해주면 그거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또 질문 들어왔습니다. 김진희님, 마찬가지로 예산과 관련된 질문이십니다. 학교 협동조합 설립 지원비는 학교 예산으로 편성되어 행정실과 업무가 된다고 알고 있는데 설립 후 조합원비는 학교 행정실과 별도로 학교 협동조합에서 운영하나요? 네. 음. 학교 협동조합은 사실 독립된 법인이에요. 그리고 시설 지원금은 교육청에서 학교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되는 지원금인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 돈이 별개의 돈이고 저희가 그 출자금 같은 경우는 저희 학교 협동조합의 종잣 돈이에요. 법인의 돈이에요. 그러니까 학교 협동조합과 학교는 분리된 그 회계 체계를 갖고 있으니까 학교 예산과 저희가 갖고 있는 출자금 자산은 또 이렇게 구분되어야 됩니다. 네, 저희가 지금 설립과 관련된 그런 이제 Q&A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또 많은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번째로 뭐 설립뿐만 아니라 이번엔 좀 운영, 실제로 이제 학교 협동조합의 운영에 대한 고민이나 좀 궁금한 부분들 그런 게 있다면 혹시 어떤 게 있으실까요? 한번 질문을 한번 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받기 전에 저희 한번 간단한 또 이사장님께서 준비해 주신 좀 사례들 몇 가지 좀 같이 보면서 좀 질문들을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사장님 이 부분 한번 좀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삼각산 고등학교 사진인 것 같은데요. 삼각산 고등학교는 학교 가게도 운영을 하지만 그와 더불어서 거기에 나온 수익을 갖고 학생들이 나도 선생님 그리고 아트페어 네, 또 넘길까요? 네. 그리고 체인지 메이커 여러 가지 교육 지원 사업을 같이 하고 있어요. 지금 사진에 나와 있는 거는 다른 학교와 다르게 매점을 학교 가게라는 걸 운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학교 협동조합을 만든 가장 큰 이유는 우리 주변의 사회의 문제를 찾고 그 문제를 함께 풀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체인지 메이커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기도 하고요. 여기에 나와 있는 사진은 제가 영국에 갔을 때 그 골번 하이스쿨에서 페트병을 갖고 이렇게 온실을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학생들한테 보여줬더니 우리 조합원들이 그럼 우리도 만들어 봐야 되겠다 해갖고 만들게 된 작은 온실이었고 그 밑에 있는 건 미래교육박람회에서 저희가 선보였던 건데 페트병 2,500개를 갖고 만든 온실이에요. 그래서 지금 삼각산 고등학교 그 뒷마당에 이렇게 설치되어 있고 겨울이면 거기에 화분이나 그런 걸 들어가게 하거나 아니면 상추 같은 걸 심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협동조합의 뭐 사업이라고 하면 이제 학교 가게 정도를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알고 있는데 이제는 좀 다양한 그런 사업 모델들이 많아지고 있지 않나라는 그런 또 생각이 드네요. 네. 다음 페이지. 네, 학교 협동조합 같은 경우 유형으로 보자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매점이라고 말하는 학교 가게 그리고 방과후를 책임지고 있는 초등학교에서 나타나고 있는 건데 방과후 학교 그리고 돌봄까지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특성화고에서 나타나고 있는 조금 전에 제주에서 선생님이 교장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특성화고에서 나타나고 있는 그러니까 자기가 실제 배우고 있는 것과 그걸 직업으로 연결하거나 진로와 연결하는 그런 특성화고에서 나타나고 있는 그 협동조합들이 있고요. 다양해요. 그래서 그 학교의 특성에 맞게 아니면 학생들이 새로 창업하는 거에 맞게 새로운 학교 협동조합이 그 유형들이 만들어지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특수학교에서 학생들이 맞는 거를 대판다든가 아니면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특수학교 학생들이 할 수 있는 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렇지만 그 친구들이 단순 노동을 배우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배우면서 익숙해지고 그게 앞으로 진로도 결정할 수 있는 거가 되다 보니까 지금은 특수학교도 되게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네. 우리 질문들 혹시 있으시면 한번 질문들을 같이 한번 좀 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뭐 행정적인 부분들도 괜찮고요. 설립에 대한 부분들 혹은 뭐 사례에 관련된 그런 부분들도 괜찮을 것 같고요. 네. 어떤 질문들이 있으실까요? 네, 지금 네, 질문들을 올려주시면 네. 지금 플라스틱 온실 이야기 예, 좀 더 듣고 싶다고 예, 하시는데 잠시만요. 플라스틱 온실은 제가 영국에 갔을 때 골본 하이스쿨이라는 곳에서 보면 지역에 습지를 만드는데 그 습지를 만드는 거를 학교 안에 또 습지를 만들어서 그 로컬에만 나는 그 이끼 그리고 그 지역에만 있는 흙 그리고 그 지역에만 있는 벌레 그리고 그 지역에만 있는 풀들 그런 걸 갖다 키우는 그런 작업을 하더라고요. 전체적인 생태계를 갖고 나가는 거를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학교가 플라스틱의 문제점을 아이들한테 알리고 좀 플라스틱을 재활용하는 거나 아니면 플라스틱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덜 쓸 수 있는가 그런 걸 전반적인 그런 캠페인 형태의 그런 협동 기업들이 할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였었어요. 그래서 한국 학생들한테도 이런 얘기를 해주니까 우리도 한번 만들어봐요 해서 만들었는데 이때 이 프로젝트가 가장 중요했던 거는 물론 이 만드는 것도 중요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이 페트병을 3, 4, 5 학생들 그리고 교사들 지역 주민들이 갖고 오는 거예요 학교로. 2,500개를 다 갖고 와서 분류해서 닦아서 잘라서 만든 거예요. 여기 계시는 차우 선생님이 되게 도움을 많이 줬는데 그러면서 이런 게 만들어지고 그냥 만들어진 걸로 끝난 게 아니라 이런 거 안에서 우리가 키울 수 있는 거 지금 이 그림 같은 경우는 이 안에서 지금 아뜰리에를 운영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걸 보여줬을 때 많은 어린이들이 이 페트병으로 이런 집도 만들 수 있어요. 그렇게 나왔고 유치원에서는 실제로 아이들이 같이 모여서 조그만 집들을 실내에 만들고 그 안에서 놀이방처럼 운영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네, 야, 진짜 2,500개를 모은다는 게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이제 그린 뉴딜이 상당히 예, 이슈가 있죠. 그래서 아마 우리 학교협동조합도 앞으로 이런 친환경이나 이런 쪽에 어떤 아이디어와 방향성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거는 저기 북사범 중학교의 김인우 이사장님이 얘기해 주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학교협동조합을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에코협동조합으로 시작한 학교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지금은 햇빛발전소도 학교 협동조합으로 만든 학교가 있거든요. 그래서 북사범 중학교 김인옥 쌤 들어와 계신가요? 북사봉 중학교 김인옥 이사장님. 김인옥 이사장님 계시나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우리 한번 조금 햇빛발전소 사례를 좀 같이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어쨌든 처음에 성대골 에너지 자립 마을이라는 마을과 함께 아이들한테 생태 에너지 교육을 쭉 2011년부터 계속 교육을 시작했었어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런 관련된 에너지 관련된 그런 것들 어떻게 하면 뭐 할까 이런 되게 고민들을 많이 하고 또 아이들도 어떤 아이디어가 있을까 이런 거 생각을 많이 하다가 사실 처음서부터 태양광 발전이라는 걸 하는 거는 너무 힘들고 어려웠기 때문에 이제 그냥 친환경 먹거리를 판매할 수 있는 그냥 가게라는 매점을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시작하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조금 저희가 아무래도 그냥 가게 매점을 운영하면서 조금 수익도 생기고요. 또 출자금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또 마을에서도 되게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태양광 발전까지 저희가 세우는 것까지 해서 이제 운영을 현재까지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김희덕 선생님 북사봉중학교입니다. 네, 이제 또 산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것 같아서 우리 말씀 주셨고요. 지금 이제 질문이 또 하나 있는데요. 여기 지금 우리 대구의 박호일님께서 이런 질문 해주셨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구에서 학교협동조합 지원 네트워크에서 활동하고 있는 박호일입니다. 대구 지역 학교협동조합의 조합원 학생들과 함께 활동을 하면서 학교협동조합의 특색 있는 아이디어를 모아 통합 브랜드처럼 함께하는 프로젝트를 좀 더 발전시켜보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학생들의 욕구도 좀 있고요. 이런 것에 대한 경험이나 사례가 있다면 좀 듣고 싶습니다. 네, 학교협동조합의 특색 있는 브랜드 아이디어를 모아 어떤 통합 브랜드 그런 사례가 있으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아까 나도 선생님부터 네, 잠시만요. 그 앞에 부분. 네. 네, 저희가 학교 협동조합에서 교육 지원 사업으로 하는 것 중에 나도 선생님이라는 게 있어요. 나도 선생님은 학생이 기말고사 끝나고 나서 학생들한테 수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 협동조합 친구들이 매점을 운영을 했어요. 학교 가게를 운영을 했는데 학교 가게를 운영을 하다 보니까 친구들이 우리가 친환경 제품을 우리가 기본으로 팔고 있는데 자꾸 와서 포카리스에서 팔아달라. 아니면 이온음료를 자꾸 팔아달라고 하는데 그걸 갖다 이해시키기는 쉽지가 않아요. 무조건 안 팔기도 어렵고. 그럴 때 학교협동조합에 대한 교육과 더불어서 달아 너무 달아 무슨 수업 같아요? 당 수업이에요. 그래서 포카리스에서 왜 우리가 못 파는지, 당이 얼마나 위험한지, 그래서 각설탕의 개수가 이 포카리스에 몇 개가 들어가는지 그런 걸 실험을 하기도 하고 바나나 우유 실험, 딸기 우유 실험 그런 같이 하다 보면 색소에 대한 위험성 그리고 냉장고를 부탁해라는 거는 냉장고 안에 들어가 있는 거를 꺼내서 음식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잖아요. 그런데 학생들이 생각하는 냉장고를 부탁해는 여러 가지의 그 화학물을 같이 섞었을 때 그러니까 하나하나는 별 문제가 없는데 김밥처럼 오뎅도 들어가고 햄도 들어가고 소세지 들어가고 그러면 아스파탐의 양이 막 늘어나잖아요. 그랬을 때 이 칵테일 효과를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가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왜 학교협동조합은 되도록이면 다른 먹거리를 팔려고 하는지에 대한 것을 설명을 그냥 기본적으로 하는 그냥 우리가 이거 블라블라블라 해서 이게 학교협동조합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경험한 것을 학생들과 나누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체인지메이커 그 다음에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이거는 좀 그냥 보면 아트페어는 갤러리를 만들었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스타트업의 하나 일종으로 생각을 하셔도 되고 체인지메이커의 일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학생들이 생각할 게 왜 미술은 대학 미대 가는 친구들만을 위한 공부가 돼야 돼? 나는 미술 되게 좋아하는데 학교에서는 커리커처 그리기 대회 하나밖에 없어. 그래서 나는 그걸 잘 그릴 수도 없어. 왜냐면 대학 가는 아이들, 미대 가는 아이들한테 그게 도움이 돼야 되는데 내가 괜히 잘 그렸다가 내가 상 받아버리면 그 친구들한테 어떻게? 뭐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학생들이 이런 미술의 불평등을 우리가 좀 한번 해보는 거 어때? 그리고 우리가 학교협동조합 하니까 판매도 해보고 그리고 이런 친구들이 그냥 미대를 가는 이유가 디자인과를 가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취직이 잘 되니까. 근데 과연 이 친구들이 미술을 좋아하는 걸까? 아니면 취직하기 위해서 대학을 가려고 하는 걸까? 그런 거에 대한 의문을 아이들이 던진 거죠. 그래서 사업계획서로 아트페어를 하게 됐고 저희가 이제 협동조합에서 그걸 갖다 검토 후 사업계획서에 맞는 지원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때 학생들은 그림을 잘 그리고 미대를 가려고 하는 친구들은 저희가 캠퍼스나 아니면 물감이나 그런 걸 다 지원을 해서 그림을 그려서 옥션을 하고요. 경매를 하고 그래서 어떤 경우는 하나에 뭐 10만 원이 넘는 경우도 막 생기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때 이제 공공미술에 대한 거 그리고 학생들도 같이 공부하면서 다른 스타트업 페스티벌을 통해서 나온 친구들이 이때 같이
페어니까 음. 페어에는 뭐 이렇게 먹는 것도 나오고 되고 재미난 것 좀 나와야 음. 되니까 그때 스타트업에서 나온 것 중에 괜찮은 거는 같이 이렇게 조인해서 축제 같은 그런 거를 1박 2일로 운영하기도 하고 그런 거를 통해서 이런 거를 학교 안에서만 쓰는 게 아니라 이런 걸 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학교 안에서만 우리가 이거 하는 거는 다른 친구들한테 좀 알렸으면 좋겠대. 저희가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잖아요. 협동조합 간 협력. 그래서 협동조합 간 협력이 되게 필요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네트워크를 형성을 해서 2017년부터 사회적 경제 참여 프로젝트라는 걸 하고 있어요. 해냄 네네. 사업이었죠.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학생들이 각 학교별로 스타트업이나 체인지 메이커나 그런 걸 해요. 네네. 그런 다음에 그걸 겨울에 한꺼번에 모아서 같이 운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우리는 이런 사업을 했는데 다른 학교에 이런 사업을 했네. 내년에는 우리는 저거를 좀 돈 받아서 우리는 내년에 다른 사업을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새로운 브랜드가 만들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대구 선생님한테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그런 사례도 있을까요? 이제 뭐 지역이 될 수도 있고 다른 학교들도 될 수도 있는데 이런 다른 학교의 이제 학교 협동조합들끼리 뭔가 하나의 어떤 브랜드를 만들다거나 그런 것도 있을까요? 그냥 단순히 이제 단위 학교에서의 그런 학교 협동조합이 아니라 뭐 학교 협동조합 A, B, C가 같이 이렇게 뭐 컨소시엄으로 뭔가 한다거나 그런 것 마스크 아직은- 같은 경우가 음. 마스크 요번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삼각상고에서 마스크를 만들게 됐는데 그 마스크를 한 마스크 공장하고 연결해서 디자인부터 브랜딩 만들어내는 거는 삼각상고에서 하고 그 물건을 그 다른 협동조합에 똑같게 그런 거를 할 수가 없잖아요. 힘들게. 그러니까 그거를 협동조합에서 다른 협동조합이 뭐 판매를 한다든가 그래서 여기하고 더불어서 이 판매는 여기 마스크를 하는데 우리는 여기에다가 그 뭐죠 이게 마스크 거리 그거를 만들어서 결합을 해서 패키지를 해서 판다든가 뭐 그런 식으로 해서 변화는 갖고 있어요. 누구는 마스크를 만들고 네. 누구는 이 뭐 끈을 만들고 네. 그렇게 해서 그것도 좋은 것 같네요. 네. 질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 질문부터 좀 할까요? 우리 울산 이은경 님께서 이렇게 질문 주셨습니다. 네. 울산에서는 내년에 초등학교 한 곳, 농촌 학교 총 6학급이라고 합니다. 마을의 시민, 학부모가 주축이 되어 방과 후 학교를 학교협동조합으로 운영하는 방법을 주 사업으로 하려고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합니다. 학교 업무의 경감, 다양한 방과 후 수업의 좋은 사례나 운영상의 팁, 주의점 등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초등 학교고요. 학부모, 마을 시민들이 같이 하는 방과 후 학교. 네. 사실 서울 같은 경우 방과 후 학교의 처음 시작은 서울시 교육청에서 했던 연구 시범 사업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탑다운 방식으로 일이 진행되었고 2018년에 이게 끝나면서 교사들의 참여가 저조해지고 그러면서 이게 협동조합을 만들긴 했지만 탑다운 방식이 되다 보니까 운영자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성공하지는 못했던 경험은 있어요. 그렇지만 그 반대로 바텀업으로 올라왔던 학교 같은 경우는 지금도 되게 재밌게 운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 김명숙 이사장님 들어와 계신가요? 김명숙 이사장님이 혹시 계실까요? 지역이 서울입니다. 서울. 네, 들어왔습니다. 네네. 김명숙 이사장님이 그 서남초 학기배움 사회활동조합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하는 것보다. 안녕하세요. 저는 그 서울 천안초등학교에 있는 함께 배움 사회적 협동조합 이사장을 맡고 있는 김명숙이고요. 여보세요? 들리세요? 네네. 네, 잘 들립니다. 네, 조금 전에 울산 지역 사례를 봤을 때 저희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마을에서 학교와 마을하고 연계해서 돌봄과 방과후를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어떤 얘기를 드려야 될까요? 예산이나 아니면 저는 좀 걱정되는 게 수익성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도 6학급밖에 안 되면 방과 후 수익 사업으로는 사실 좀 어려운 곳이잖아요.
그랬는데 그러니까 네. 수익 사업은 어렵지만 지금 천왕초 같은 경우는 수익 사업보다는 마을 연계형 사업을 더 많이 하고 있잖아요. 참여학습이나 그런 거에 네. 대해서 조금 얘기해 주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도 그 천왕초등학교 처음 저희가 방과후 학교를 협동조를 만들면서 방과후 위탁을 하려고 했던 게 그 학교 선생님들의 그 아이들 늘어나는 걸로 인해서 경감을 시키기 위해서 저희 처음에 도전을 했었는데 방과후 학교 하나 가지고 수익 사업을 낼 수는 없는 구조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가장 먼저 진행했던 게 학교도 학교이지만 학교 창체 협력 수업이나 아니면 마을하고 연계해서 마을 방과후와 마을 돌봄을 같이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 그렇게 많은 저는 수익을 많이 과연 낼 수 있을까라는 의문점 들고요. 학교보다는 오히려 그 외부에 있는 돌봄이나 이런 기관을 연결해서 마을 돌봄으로 가는 게 조금 오히려 그곳에서 벌어들이는 수익 사업이 더 저희도 많이 이루어지더라고요. 학교 내에서는 되게 조금 어려운 사항이에요. 네. 네, 좀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을까요? 이렇게 좀 지역별로 같이 좀 나누니까 좋은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음소거 한번 좀 전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미 좀 음소거가 들어와서요. 김은정 선생님 제가 대답 다시 또 할까요? 네, 저기 김은정 선생님, 네, 조금 아까 소리가 잘 안 들려서요. 전체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그나마 방과후를 잘 운영하고 있는 중인 곳들을 보면 우선은 마을 연계형 사업이 결합되지 않으면 좀 어려워요. 그리고 교사의 업무를 경감시키기 위해서 시작했는데 교사의 업무가 많아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수익성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강사한테 수수료를 띄든 걸 협동조합에 낸다고 해서 그게 쉽게 내지지도 않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협동조합이 월 회비를 받는 거를 조금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천왕초 같은 경우는 월 회비를 연회비를 걷어서 운영비를 충당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방과후 코디네이터가 있잖아요. 그 코디네이터를 학교협동조합에서 그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인건비가 그 코디네이터비로 나오고 그래야지만이 학교협동조합이 조금 더 자원봉사도 이렇게 같이 해가면서 운영할 수 있지. 이 지금 6학급 갖고는 사실은 방과후 운영 수익 사업으로는 적당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아마 마지막 질문일 것 같습니다. 저희 학교협동조합에서는 우리 경남 이다희님이십니다. 사실 아이스크림, 음료수, 빵과 같은 기호식품 위주로 판매하고 있는데 건강한 먹거리 위주로 판매할 경우 학생들의 반대는 없었나요? 삼각산 고등학교에서 당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발표를 학생들이 했다니 상당히 고무적이었다고 합니다. 편의점에서 파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은 물건을 팔면서 저도 고민이 많은데 취급 품목을 바꾸려면 어떤 설득 과정을 거쳐야 될까요? 저희가 초창기에 저희 욕심은 모두 다 친환경 제품으로만 팔고 싶었어요. 이왕 학교협동조합 만들었는데 편의점 물건 팔 거면 왜 우리가 학교협동조합 만들었지? 그런 마음이었고 그에 반해서 학생들의 의견은 그러니까 저희가 학교협동조합을 하는 거가 그 민주주의를 같이 배우고 나가는 것도 되게 크잖아요. 같이 토론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이 한 얘기는 물론 초중 같은 경우는 이 먹거리에 대한 부분이 더 중요할 수 있겠지만 우리 고등학교 학생들이면 반반 정도는 팔아야 된다. 그래서 그리고 친환경 제품이 너무 비싸다 가격이 그리고 사이즈는 너무 작다 그런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그러면 물건을 어떻게 바꿀 수는 없지만 저희는 계속 그 친환경 제품을 공급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한살림이나 자연드림에 계속적으로 저희가 논의를 요구했고 이런 논의 과정에서
안살림반 같은 경우는 가격을 낮춰줬고 자연드림도 친환경 급식으로 들어가서 가격을 낮추는 작업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안살림빵이나 그런 거를 먹고 싶지 않다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아직 안 먹어봐서가 더 컸어요. 그리고 비싸다가 더 컸기 때문에 학교협동조합의 수익기에서 그 매출을 잡을 때 일반 제품을 조금 더 비싸게 팔고 그리고 한살림 제품이나 아니면 친환경 제품들을 조금 더 싸게 파는 거예요. 마진이 거의 없는 상태로 팔게 되는 거죠. 근데 저희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건강한 먹거리였으니까 그 부분을 제공해서 학생들이 안 먹어봤기 때문에 몰라서 못 먹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조금 친숙해지면 먹을 수 있겠다 싶어서 제공하는 차원에서 진행을 했는데 지금 해마다 제가 보기에는 그 친환경 제품의 판매율은 더 높아졌어요. 근데 아시다시피 친환경 제품의 판매율이 높다는 거는 저희 수익은 별로 없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렇게 반반 잘 해서 그거를 잘 조정해 가면서 사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짧은 것들이 좀 있어서 질문을 좀 받아볼까요? 받아볼게요. 우리 연회비는 조합원에게 아니면 누구에게 걷나요? 조합원이 연회비를 내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약간 후원금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비용을 같이 분담하는 형태로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학교협동조합이 운영 중에 파산이 되면 어떻게 되나요? 운영 중에 파산이 될 경우는 청산 절차를 거치시면 됩니다. 근데 학교협동조합이라는 게 사업을 그렇게 파산할 정도로 사업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리고 학교 가게 자체도 되게 이제 월말 결제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들어온 것만큼 팔고 그 이윤이 안 남을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런 건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 대신 저희가 해보니까 재무회계에 대해서 조금은 알고 있는 그 사무국장이나 아니면 이사장이 좀 전체적으로 훑을 수 있는 사람은 필요해요. 네. 그래서 문제가 생겼을 때 이걸 해결해 나갈 수 있게 감사도 잘 받고 그런 부분이 되게 필요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 1시간 동안 이렇게 진짜 질의응답을 같이 했는데 생각보다 여러분들도 많은 이야기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시간이 좀 더 되면 또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 또 좋을 것 같고 또 특히 저희 오프라인으로 만날 수 있으면 더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저희가 좀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한 2가지 정도만 안내사항을 같이 전달 드리고 나서 이제 우리 그 마지막 전달사 좀 하고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오늘 이제 첫 번째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가 2번째가 아마 시위. 네, 그래서 그 전까지 여러분들께서 이제 그 과제를 좀 제출을 해주셔야 되는 상황이시거든요. 보시면 저희가 2가지의 과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파트 1, 우리가 그 교수법을 가지고 영상을 찍어서 제출하는 거, 30초짜리 뭐 짧게 하셔도 괜찮고요. 2번째로 파트 2에서 우리가 뭐 사업계획서, 비즈니스 모델, 디자인 시킹 아이디어 이렇게 했는데 그중에 이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 양식을 토대로 우리 현재 학교협동조합이나 혹은 이제 앞으로 준비할 그런 학교협동조합의 사업 계획을 한번 작성해보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 1월 8일 금요일 날이 2번째 시간인데 그 전인 1월 6일까지 좀 제출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그걸 토대로 저희가 1월 8일 날은요. 교수법과 관련된 거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제출해 주신 과제를 좀 피드백해 드리면서 실질적으로 이제 학교 현장에서 어떻게 하면 좀 이 학교협동조합의 내용들을 잘 가르쳐 줄 수 있을까? 다음 차시에는 우리가 교수법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같이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 8일, 12월이죠? 12월. 네, 2차 시가 12월입니다. 일정은 저희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그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유동규 위원님께서 잠깐 안내사항 광고 하나만 하고 오늘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학교협동조합 중앙지원센터의 유동규입니다. 잘 들리시나요? 저희가 일단 그 실시간 교육을 처음 시작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부족한 점들이 있을 텐데 여러분께서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시고 참여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린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저희가 그 바로 요 강의가 끝나면 문자로 저희가 죄송합니다. 교육 참여 만족도 조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지금 어떻게 느끼셨는지 거기다 너무 솔직히 써주지 마시고요. 적절히 주시면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다음번 차시에 반영하도록 하고요. 지금 코로나 사태가 너무 좀 심각한 상황이라서 사실은 오프라인 교육을 12월에 계획을 했다가 저희가 1월 달로 옮기면서 전체 실시간 교육 일정을 조금 변경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자세한 다음번 회차 시간은 저희가 다시 문자나 또 이메일 등으로 저희가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 제2회 학교협동조합 아이디어 및 수기 공모전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포스터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예. 저희 그 수기 공모전이 작년에는 5개 학교밖에 저희가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죄송한 마음이 있고요. 사실 이번에는 저희가 상이 12개나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후원도 해주셔가지고 상이 2개가 추가돼서 총 12개로 저희가 지금 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상금도 자그마치 100만 원씩 전부 다 골고루 드리는 걸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많이들 참여를 안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마감이 12월 18일까지인데요. 고3들 수능 끝나고 참석할 수도 있으니까 많이들 좀 참여해서 이번엔 모두 다 상을 좀 많이 나눠 가시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마이크를 다시 강준님께 넘겨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금요일입니다. 여러분들 또 업무 시간인 분들도 계실 텐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그 정정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지금 1월 8일로 나왔는데 12월 11일 금요일 날 12월 11일 금요일 4시가 2차 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로 올해 아마 많이들 좀 학교협동조합이 좀 힘을 쓰지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내년에는 더 저희가 좀 잘 되는 그런 부분 바라겠습니다. 과제는 그러면 저희가 12월 11일이 2차 시 진행하니까 9일까지 맞습니다. 9일까지 제출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출하는 방법은 저희가 따로 메일 주소를 개별적으로 좀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 오늘 금요일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함께 해주신 장희수 센터장님 너무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더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 오늘 웨비나 세미나는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